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규민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분장실에 와 있는데요. 예. 도봉구민회관에서 감독님의 새 작품 통일오라 오늘 상영회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잘 지내셨나요? 예,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거의 5년 만에 그죠? 인사드리는 건데 예. 네,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김규민입니다. 한 5년 만에 또 새 작품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탈탈탈은 97회 출연하셨었고요. 그게 2018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세월이 무섭네요. 그러니까. 감독님, 오늘은 저희가 이 다큐 영화 통일오라 예, 아직 저희가 관람하기 전인데요. 예. 통일오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갖은 고난을 겪었던 어떤 한 여인이 이제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한국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탈탈탈에서 인터뷰하던 그 내용이 다큐화, 영화화된 거라고 그런 볼수 셈이 있겠네요. 그죠. 예. 아주 잘 연결됩니다. 또 저희가 특별히 아주 관심이 있는 게 이 예. 통일오라의 주인공 김보빈 님도 저희 탈탈탈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사실 관람 후에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탈북민 제1호 감독으로서 이 통일오라의 또 제작 계기도 궁금합니다. 통일오라는 사실은 정말 작게 시작한 영화였습니다. 그냥 민주평통이랑 또 제가 그 지금 김보빈 집사님 있는 그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랑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작은 이야기들로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정말 작게 시작한 영화였는데 이게 이제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게 그냥 확 커져가지고 투자가 들어오고 또 투자가 들어온 다음에 또 바로 막 영화 찍다 보니까 또 이게 막 커지고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영화판에서 한 20년? 한 10몇 년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영화에 끌려가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찍는데 이번에는 영화가 저를 끌고 간 상황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기자분들 앞에서 제가 영화를 극장에다 상영하고 기자들 앞에 앉아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막 확 지나가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은 것 같은. 정말 정말로 희한한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는 정말로. 김보빈님의 그 탈탈탈 스토리 저희 시청자분들도 시청하시면서 많이 울었다는 댓글들이 달렸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화 됐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감독님 특별히 공들여 찍으신 장면이 있으시다면 그게 저는 싫었어요. 그러니까 울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를 좀 자꾸 울게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탈북민의 삶이라고 해서 다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웃음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온 탈북민들의 삶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웃음이 넘쳐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보면서 물론 슬픈 장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좀 더 많은 면에서 웃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그런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찍어왔던 영화들과는 좀 다르게 시도해본 혹은 공들였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감독님 그 전작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보기가 괴로운 굉장히 보고 나면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또 굉장히 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번 작품은 조금 웃으면서 보나요? 그러니까 물론 슬픈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기존 작품들보다는 좀 웃음 포인트가 많고 그리고 이제 아마 기존 작품들보다는 뭐랄까 그 압박 죄지은 느낌 그런 거는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나시면은 피디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3번의 더 상영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는 이제 화면에 사진으로 띄울 예정인데요. 9월 6일, 10월 18일 그리고 11월 8일 이렇게 상영된다고 하니 또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직접 찾아뵙고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영화관에서 이 상영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극장에 올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올리든지 간에 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는 거는 감독으로서는 뭐 그 작품을 찍고 나서 최고의 행복인 거죠.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상영회고 첫 번째 상영회가 이전에 오늘 세 번째 상영이에요. 세 번째인가요? 예, 예. 네. 세 번째 상영이고, 예. 그 이전에 두 번의 상영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좀 관람하신 분들의 평은 어땠나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이니까. 예. 저는 잘 나왔다고 자신하지만 관객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거기 와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참 너무 좋아하셨고, 특히 이제 뭐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찍은 것도 아닌데요. 크리스찬 분들이 너무 은혜 많이 입었다고 너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보니까 그런 여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김보민 집사님의 어떤 삶을 보여줬을 뿐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탈북 1호 감독이라는 그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진 않으신지. 매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부르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이런지 이런지 그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탈북민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들었을 때에 이제 제가 어쩌면은 본의 아니게 탈북민 사회에서 영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술을 정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흑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영화 찍을 때마다 가장 두렵고, 뭐 공포스러울 만큼 두렵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품을 만드시는 원동력은요? 제 사명감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기서 뭐 재미있고 코미디고 뭐 액션 영화 이런 거는 만드는 감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실상을 다룬다든가 이런 거는 그 자체가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그 과정에 그 중에 한 명으로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작하시는 영화 감독이신 것 같은데 저도 겨울나비 또 사랑의 선물도 제가 시청을 했었고요. 퍼스트 스텝은 제가 죄송하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갔던 사람 24명이 다 암살 리스트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뭐 잘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뭐 맨날 북한에서 뭐 블랙리스트에 올렸네 뭐 어쩌네 하지만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공개 처형을 2번씩이나 당했다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뭔가 북한에서 피드백이 온 거는 처음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영화 찍었을 때마다 이렇게 전화가 올 때는 가끔 있었어요. 와가지고 뭐 민족의 반역자고 뭐 개새끼 뭐 죽여버린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장난처럼 뭐 그냥 놀러 와 하고서 막 그런 식도 했는데 담대하게. 그뭐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포스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제사회에 탈북민들이 북한의 어떤 나름대로 북한을 대변하는 어떤 그 대사들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쩌면 좀 큰 파장을 일으켰고, 뭐 이번 영화는 그거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그냥 한 여성이 정말 그 고난, 고통, 그 모진 시련을 다 이기면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그 모든 고통을 기초로 삼아서 삶의 토대로 삼아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완전히 다른 장르라 저도 좀 많이 고민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들은 이제 북한의 현실을 조명한다면 이번에는 탈북민의 이 한국 정착 생활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감독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드신 것도 어쨌든 대한민국에 생활하신 지 이제 24년 차가 된 그 어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선의 방향인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는 뭐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탈북민들한테 그 깊이까지 아픔을 자꾸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모습을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싶었고 또 그들이 아픔을 이야기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덜 아플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지식이 되고 어떤 그런 것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때는 아프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만 지금 점점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님 영화들이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반응이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제 노미네이트도 20회 이상, 그 수상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특히 사랑의 선물로 여러 번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자꾸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외면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아니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어쩌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외면당하고, 저도 자기의 입맛에, 이게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보편적인 어떤 인간 가치를 살리겠다는 방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치라든가 이벤트의 한 가지로 다루질 않나, 그것이 어쩌면 작은 방해물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 통일오라도 혹시 좀 국제적으로 해외에서도 좀 반응이 있나요? 저는 영화제 내보내서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상을 4개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네. 주님께 감사하고, 그게 뭐 크든 작든지 간에 그걸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뭐가 알람이 울려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2개 받았을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변에 알리고 그랬는데, 네. 그 다음 날인가 또 2개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정말 각본상인가요? 감독상 아니면 어떤? 하나는 다큐멘터리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이고, 그다음에 노미네이트가 2개 됐고, 하나가 아니, 너무 많이 받으셔서 까먹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무슨 우수상이었는데 그것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상이 안 온 게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자료를 적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8월 22일부터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건 그게 최우수 감독상. 그건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오픈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하게도 참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와, 저도 지금 막 너무 정말로 제가 막 이건 제가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진짜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앞으로 더 좀 홍보를 많이 하시는 무섭습니다. 거죠? 앞으로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알려져서 네.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도 더 이 영화를 많이 네.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늘 영화 제작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번 작품 이후에 지금 구상 중인 작품이 있으시다고. 이제 지금 뭐 다큐멘터리도 이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편 그 영화도 지금 들어가서 이제 9월 23일부터 촬영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다 돈이죠. 뭐 제일 힘든 게 다 돈이고. 그쵸. 돈이 제일 부족하고. 감독님 말씀하셨던 이제 5부작, 첫 번째가 겨울나비, 두 번째가 사랑의 선물,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세 번째 아바이가. 촬영 들어가는 거죠. 작품 아바이. 예. 네, 제목이 벌써 정해졌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살짝?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영군으로 이제 북한에 끌려갔다가 그냥 북한에서 그냥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어떤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포일러구나. 아무튼 그런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삐 예.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 또 촬영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 곧 예. 준비하신다고. 지금 뭐 어쨌든 지금 다행히도 이제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뭐 엄청나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크라우딩 펀딩 준비하고 있고, 이제 내일 이제 전체 배우 리딩하고 그 리딩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크라우딩 펀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 베나TV에도 일단은 통일에 또 탈북민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그중에서도 크리스천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규민 감독님의 이 5부작 중에 세 번째 작품, 이 20년 전부터 겨울나비부터 시작해서 20년째인데 5부작 중에 이제 세 번째 작품 시작하신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건 또 제가 얘기해야죠. 예.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선물이 또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출연한 아역 배우가 감독님의 따님 예. 김여원 배우님입니다. 예. 네. 따님 이제 혹시 몇 살인가요? 17살입니다. 예. 고등학생이요? 예. 어유 감독님. 세상에. 제가 늙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보세요? 따님 어떻게 지금도 지금 뭔가 배우의 아니요. 꿈을 요즘은 열심히 예. 학업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왜 2작품이나 촬영한 배우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아바이에선 막내가 이제 또 도전합니다. 그런가요? 예. 어제 밤까지 지금 연기 연습 시키다가 지금
아이고. 그러면 첫째 따님은 그냥 고등학생 예, 뭐 열심히 학업에 공부, 예. 예, 열중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쉬우시죠? 많이 아쉽죠. 본인의 꿈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고요.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요. 인간 김규민이 좀 궁금합니다. 늘 탈북 감독으로서는 자주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 김규민, 또 탈북민 김규민 궁금합니다. 이 한국 생활 24년 차. 요즘 탈북민 중에서는 이제 유튜브 뭐 1인 크리에이터로 네. 이렇게 영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독으로서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런 유튜브 이런 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재간이 없고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데 뭐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알려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더 다른 말을 근데 감독님 그 사람들 앞에 나서기 이렇게 좀 두려워하신다고 하시기에는 배우의 꿈이 있으셨던 걸로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는데요. 고득일 잘한 거죠. 한양대 저 연극영화과 예. 그때 교수님 말씀 듣길 잘한 겁니다. 내가 주변에 많은 반대를 사실은 이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이 된 이유도 사실은 이제 내 영화에 내가 출연하면은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이제 우리 교수님의 자문을 듣고 출연을 했는데 내 영화에 내가 출연을 했는데도 배우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라고. 대신에 이제 따님들을 출연 예. 그건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좀 마음의 미안을 위안을 예. 알겠습니다. 요즘 북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이제 한국 오신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사이에 아직도 북한이 그 사이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뭐 김정은에 이어서 김주애까지 딸 앞세워서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 잘못이죠. 그러니까 저건 북한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건 우리 잘못이지. 왜냐면 북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 밖으로 뛰쳐나옵니까? 밖에서 누군가 열어주던가 하다못해 문고리라도 열어줘야 문은 안 열어주더라도 문고리라도 열어줘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일관되게 한 가지 통일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방법으로 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일관되게 어떤 북한의 주민들만을 생각하면서 나갔다면은 저는 통일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어쩌면 북한 당국을 더 먼저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된 거지. 저는 북한이 통일 안 된 거는 북한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도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조금 더 뭔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감독님 영화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또 많은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깨울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예, 뭐 혹시 어떤 작품? 사랑의 선물도 많이 들어간 걸 알고 있고요. 뭐 그 비공개 통로로 들어가서니까 제가 본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렇기는 예. 하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북민들한테도 제 영화는 보지 말라 그럽니다. 아 물론 이 드라마 말고 다큐멘터리 말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프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만들 목적이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지 탈북민들이 보면서 굳이 그 아픔을 다시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좀 행복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통일오라는 혹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요거는 스포일러인데 그냥 말해도 되니까 이 정도는 네. 이제 들어가서 보시겠지만은 감옥에서 매맞던 이야기, 감옥에서 굶던 이야기를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중국 땅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도 엄청난 삶의 변화거든요. 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약간 좀 많은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은 저들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정말 그 맛있는 음식들 앞에서 먹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대비되네요. 사랑의 선물에서는 쌀밥 하나 정말 예. 한 그릇 구해야지 못하던 그 모습과 이번에 이 통일오라에서 이 예. 가득 찬 이 상차림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감독님 그때 당시에 탈탈탈 인터뷰할 당시에 1952년 예. 네 그게 2013년에 시작한 이제 만들기 시작한 예. 작품인데 아직도 끝내지 못한 예. 프로젝트다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지금. 네 예.
언젠가는 말씀하셨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 만드는 뭐 어쩌면 제 머릿속에만 있고 이제 또 다른 투자자가 나서게 되면 이제 그때 만들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네. 이 1952년 작품 외에도 네. 11월 9일이라는 작품도 개봉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 북한에서 직접 해킹까지 했었죠. 그죠. 그 영화제에서 개봉을 했죠. 잠깐. 네. 한 번 딱 하고서 이제 수종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드에 넣어놓고 수정하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이게 파란 색깔이 뜨면서 이제 싹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니까 해킹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여의 역사가 그냥 삭제가 돼요. 그거 결국 복구를 못했나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그 샌디스크인가 거기 갔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이게 일반 사진 파일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거는 이제 하나가 막 뭐 40기가 50기가 이렇게 되는 영상 파일이니까 그쵸. 그거는 복구해도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 덕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안에 철저히 주의하고 예. 있습니다. 하드 백업도 예, 여러 그죠, 번 예. 하시고요. 이 북한 놈들이 진짜 뭐 많은 걸 알려줬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작품을 네. 만들고 계신 그 사명감 예.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일단 감사합니다. 통일이 되면 액션 코미디에 도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네. 하셨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뭐 통일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작품 아쉽죠. 만들지 못하고 계신데 액션 코미디도 이렇게 생각하신 각본 예. 있으신가요?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찍으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요. 어, 작품은 많이 써놨는데 돈이 없어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민 감독님께 많은 응원과 많은 후원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베나 TV에서 직접 예, 크리에이티브들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힘을 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들어가는 작품에 막내 따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막내 따님은 몇 살? 지금 10살, 11살입니다. 11살이요? 11살, 17살 이 따님들을 네. 둔 아버지로서 예. 한 말씀 앞으로의 저는 어떤 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요, 그냥 스스로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강요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지금 배우가 된 것도 스스로 하겠다니까 시킨 거고 열심히 하겠다니까 시킨 거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두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앞으로의 모습 저희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공연도 잘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